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중독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박사 진현중입니다. 자, 1월 24일 일요 경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1월 4일 일요일 경마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뭐 기승하는 기수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항상 이 추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토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 새벽 조교장을 찾아왔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훈련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3조 마방에 망아지가 훈련을 하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 48조 마방 말인데 제가 출전하면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공개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출전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48조에 한일 앙상블이라는 말이 목요일까지 조교를 했어요. 자, 목요일날 폐출혈이 나왔습니다. 조교를 하는 도중에 이 폐출혈,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 입 주변이랑 완전 피범벅이 됐는데, 그걸 또 제가 이 망원경으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게 되면 제일 불안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8조에서 폐출혈이 발생하자 등록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새벽 훈련장을 찾으니까 상당히 뭐 아침 공기도 좋고 상쾌하고 또 직접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기수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그 도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박사 위원도 이 추운 날씨에도 800km 왕복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1월 14일은 일요 경마에서는 토요 경마에서 기승을 하지 않았던 기수들이 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세영 기수가 토요 경마는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만 일요 경마에서는 또 기승을 하는 모습 속에 어떠한 활약을 해줄지가 관건이 되겠고, 또한 다른 기수들도 상당히 추위에 강한 기수들이 있고 추위에 약한 기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수들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이준동은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부터 이제 떡값 작업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도 상당히 더 바쁘게 분석하고 알아볼 거 알아보고 지금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월 24일 일요 경마 우리 진박사 위원이 서울 4경주와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고 부산 3경주를 또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 저 이준동은 빠르게 한번 붙어볼게요. 서울 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9경주, 그리고 또한 부산 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하고 붙는데, 한번 정확하게 경마를 알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1월 24일 일요 경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준동이 1경주부터 메인 승부처로 지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바로 그 이유는 노리고 있던 말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 노리고 있는 말이 출전을 해서가 아니라 새벽 조교까지 일치를 합니다. 발주 연습까지 시행을 했어요. 자, 발주 연습. 자, 경주 경험이 별로 없는 말들은 발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 상위구에 있는 말들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발주가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전체 경주에 있어서 발주가 4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경주 경험이 없는 말들은 더 그렇습니다. 발주 연습을 시행을 안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 연습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 이유는, 발주 연습을 한다라는 것은 이번 주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발주 연습을 해서 얼마만큼 스피드가 나오느냐,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발주 연습인데, 발주 연습을 안 한 말보다는 발주 연습을 한 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경주가 천리의 마중물이 최저배당입니까? 아니면 림팜의 마중물이 최저배당입니까? 저는 이 최저배당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노리는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데뷔전 입상을 차지한 마중물이 인기 1위를 모을 거예요. 1억대의 고가의 말인데, 저는 이 마중물이 이번에는 부러질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상당히 주행이 불안정했습니다. 어린 티가 팍팍 났어요. 왼 채찍을 때리면 오른쪽으로 삐지고, 오른쪽 채찍을 때리면 왼쪽으로 삐지고,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불안정한 모습을 파고들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12번 마중물도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새벽 훈련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새벽 훈련이었기 때문에, 자, 제가 노리고 있던 발주 연습까지 하고 의욕적이었던 말을 중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서울 1경주 메인 승부처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한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승 경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이 인맥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과 모든 것이 일치하게 만들어서 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서둘러서 많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이변을 발생할 수 있는 말들 중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고, 인기마들이 그대로 힘이 더 찬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지만 의미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경주의 임기현 교수의 8번 대한사령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말은 좀 기대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29주에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번에 임기현 기수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8번 대한사령부, 저는 이번 경주 우승 후보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8번 대한사령부는 지난번에 14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고, 사실 기승하는 모습을 봐도 덜덜했어요.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 좋아진 만큼 우리 진박사위원이 정확하게 잡아온 8번 대한사령부.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7번 드래곤 스피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기 2위 그대로 입상을 차지한 말인데 착차가 없었어요. 반마신 머리 차이, 이 착차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힘이 완전하게 붙었습니다. 추입으로 그대로 꽂았던 말인데, 원래 발주가 느린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발 빠른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후미권에서 날라왔지, 이번 편성을 보면은 이 7번 드래곤 스피드가 앞선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드래곤 스피드 역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7번 드래곤 스피드, 8번 대한사령부. 자, 여기에 이제 10번 속보왕자가 이제 많은 인기를 모을 예정입니다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발주 후에 고개가 점도 운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속보왕자를 제가 여러 번 복귀를 해보니까
발주가 열리면 딱 나와가지고 발을 뻗음에 동시에 고개까지 이렇게 점도 운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발을 뻗고 이게 주행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나가는데, 속보왕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발주가 안 되는 부분이, 발주기 문은 열렸습니다. 다리는 이미 나오는데 고개가 점도 운동이 안 돼요. 빳빳한 상태로 들려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동물로 따지면 내 다리가 뻗어줄 때 목이랑 같이 나가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뻗어지는데, 목을 빳빳하게 들고 이 다리를 뻗으려니까 다리도 제대로 안 뻗어지고 탄력도 늦게 붙는데, 속보왕자는 아직까지 이 발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힘이 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 뭐 많은 인기를 모은다라면 불안한 인기마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드래곤 스피드와 8번 대한사령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는 말들이 몇 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진박사 위원이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인 서울 3경주, 일일 서울 3경주에 6마리만 뛰는 또 편성이 되겠습니다. 6마리가 승부 의지가 좋고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 관건이 이제 이 4번마 포스트 덕션의 다카하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지난 경주에 입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카하시 기수가 이 12번 클린업 시드에 기승을 합니다. 이 두 마리 모두 다카하시 기수가 타봤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마리가 뭐 동반 입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자, 다카하시 기수의 선택이 과연 이 12번 클린업 시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4번 포스트 덕션의 장치열 기수가 새로 기승을 하면서 승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3경주를 승부 경주로 제가 지정을 한 이유는,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입상을 하는데 바로 이 12번 클린업 시드에 저는 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12번 클린업 시드를 놓고 공략을 하기 위해서 서울 3경주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한번 좋은 적중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석을 가려낸다. 이 전반부 3경주는 우리 진박사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자, 축 선정부터 쉽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 집중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축이 이제 저는 11번 골드마인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데, 이쿠야스 기수가 서울에 2번 왔을 때 이 말에 또 기승할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운이 상당히 좋았는데 처음에는 인기를 상당히 모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번에 와서 이쿠야스 기수가 우승을 했던 말입니다. 11번 골드마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7번 딕시 스마일을 추천드릴게요. 뭐 48조 특유의 동반 훈련으로 이 훈련을 수행하고 나오는 말이고, 일단 12월 19일 경주에서 충분히 입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주부터 꼬였어요. 점프 발주를 하면서 이 상대들보다 한 반마씩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 후미에서 올라오다 끝이 났는데, 원래 발주가 그렇게 느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딕시 스마일 정상적으로 발주 나오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7번 딕시 스마일 추천드리고, 자, 북병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북병마 바로 새벽 훈련의 성과를 얻고 나오는 말입니다. 강한 훈련을 소화하고 이 탄력적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2번 와일드 퀸이에요. 임기훈 기수가 2주 동안 공을 들이는 모습 속에 상당히 탄력이 좋았던 말이고 느낌이 왔던 말이기 때문에 와일드 퀸을 우리는 복병마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7번 딕시 스마일, 11번 골드마인,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경주가 부산 경주입니다. 자, 교차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중을 더욱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산 1공주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준동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이준동은 이변을 한번 노려볼 참입니다. 자, 지금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들이 많죠.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6번, 7번, 9번 뭐 상당히 많아요. 어지러운 경주인데 작심하고 한번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뭐 라운 벤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입으로 올라온 말인데 이번에 과연 또 추입이 먹히느냐가 관건이고, 이 6번 스바딜 파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행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냐면 능력 발휘를 보였어야 되는데 직전에 능력 발휘를 못 보여준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이변마 상당히 마방 기대치도 크고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뭐 압도적인 탄력이기 때문에 이변을 한번 노려보면서 메인 승부처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괜히 이준동이 배당을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눈과 귀로 일치할 때 배당을 잡아내는데, 자, 부산 1경주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m 13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바로 이번 경주 역시 상승세를 타는 말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혼전 구도를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예, 1번 조국의 등불 오랜만에 이 김혜선 기수가 타는 말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이 지금 안쪽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주처럼 이 선행을 받는다면, 기습 선행을 해서 결국 여유있는, 아주 7마신 차에 여유있는 우승을 거둔 말인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난 경주보다 부담 중량은 좀 늘었지만 이 늘어난 부담 중량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말은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조국의 등불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노리고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갈 수도 있는 말, 물론 1400 거리 경험은 없지만 일본 조국의 등불 저는 우승 후보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승군전에 나서는 말 1번 조국의 등불.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역시 저도 승군전에 나서는 말입니다. 6번 천년 강자예요. 자, 6등급에서 항상 아쉬움을 남겨주다가 지난번 이제 여유있는 우승을 차지한 말인데, 일단 이 말도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선행마가 아닙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리가 좋지 못해서 훈련을 세게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스포 훈련을 해주고 능력 발휘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안 좋았던 다리가 좋아지면서 이 새벽 훈련에서 스포를 때려주는데 굉장히 탄력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뭐 당당한 체형에 죄송합니다. 당당한 체형에서 나오는 파워감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상당히 좋았어요. 자, 승군전에 나서는 말들 추천을 드리네요. 1번 조국의 등불, 6번 천년 강자. 자, 여기에 뭐 과속 돌풍이라든지 빅 챔피언이라든지 새벽 훈련에서는 좋은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쉽게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현장에서 체크 한번 하고 옥석을 가려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부산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14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마들이 눈에 띄는 말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잘 해야 됩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많은 말들 14마리가 나오고 있지만 5번 골드 스카이가 저는 이번 경주 아주 약한 상대를 만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난 경주 1400m 경주에서 선행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부산에서 이 김동현 기수의 별명이 댕동형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렸었죠. 선행을 받는 능력이 탁월하고 선행을 받으면 버티는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이번에 5번 골드스카이가 1200m로 지난번보다 거리가 내려왔고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단독 선행 후에 굳히기 들어갈 수 있는 5번 골드스카이 저는 우승 후보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5번 골드스카이.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6번 골드스매션인데 부담 중량이 이제 57kg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순말에 520kg대의 당당한 체형이기 때문에 57kg도 버텨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부담 중량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일단 조건 자체는 좋고 이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7조 마방이기 때문에 자, 저는 상승세에 6번 골드스매션을 추천드릴게요. 뭐 어떠한 전개도 문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자, 5번 골드스카이와 6번 골드스매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 역시도 될 만한 말들이 많아요. 복병마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경주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경주에 이 4번 평촌영웅이 지난번보다는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경주 이 데뷔전에서 점배당을 깨고 입상을 했던 말인데 그 다음에 역시 인기가 많이 실렸습니다만은 인기만큼 뛰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이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훈련을 시켰는데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4번 평촌영웅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예, 평촌영웅. 자, 이 말이 왜 못 뛰었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모래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보이고 못 뛰었던 말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평촌영웅이 새벽 훈련이나 경주 때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가면을 안 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새벽 훈련에서부터 변화를 줬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망사 가면을 신청해서 망사 가면을 끼고 훈련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자, 50조 마방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모래 때문에 안 뛰자 이제는 망사 가면 신청하고 훈련에서부터 망사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자, 새벽 훈련장을 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촌영웅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망사 가면 쓰고 나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이상혁 기수 한 장의 3번 황금비상입니다. 현군에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말들인데 지난번에 뭐 장산 카우보이라든지 최강버들 강자들 틈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고 힘이 계속해서 차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수가 막 강구보를 2바퀴씩 돌릴 정도로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역시 유리한 이 3번 황금비상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3번 황금비상과 4번 평촌영웅 두 마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들도 안 될 말들이 없는 편승이에요. 뭐 슈퍼커만도 같은 경우에도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말이고 메가 임팩트도 계속해서 인기를 모았던 말이고 상당히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축 선정 잘 하셔가지고 옥석을 가린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산 3경주가 역시 800km 왕복 우리 진박사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3경주가 국산 5등급 경주인데 상당히 어려운 편성이죠.
5등급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말이 있고 그리고 6등급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급전을 갖는 말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 승급전을 갖는 말 가운데서는 두 마리가 모두 입상을 장담할 처지는 아니고 한 마리만 입상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리 모두 상승세에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5등급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말이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부산 3경주 제가 여러분께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좀 회의적이다라는 분석을 끝냈고 그래서 부산 3경주 한번 여러분께 또 재밌는 배당으로 선물 한번 드리기 위해서 3경주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부산 3경주 선물을 드린다라는 우리 진박사위원의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가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m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충만은 있는 경주라고 판단이 돼요.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3번 백산이 되겠는데 부담 중량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어차피 국산 5등급에 있을 경우에 55.5를 달고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3번 백산은 우리 모두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마다라고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또 부산에서 올라온 말이 이제 있습니다. 6번 레이스 신인데 이 말은 제가 조희원 기수가 기승을 할 때부터 3등이 유독 많았던 말이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는데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서울에 올라와서 성적을 내는 부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6번 레이스 신이 이제 지난 경주가 서울에 와서 첫 경주였습니다. 이번에 적응을 완전히 끝냈다는 판단이고 임기원 기수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6번 레이스 신 추천드립니다. 예, 6번 레이스 신. 자, 저는 3번 백산에 붙여먹을 말은 1번 에어저락을 추천드릴게요. 승군전입니다만 4km 감량의 1번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13번 게이트를 극복한 말이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인데 일단 평촌 영웅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넘어서는 탄력을 보였다라면 현군에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대 또한 만만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3번 백산을 인정하고 1번 에어저락과 6번 레이스신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가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m 9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능력막 가속 엔진이 출전을 하고 그리고 현군에서 가능성을 지닌 말들이 많이 나오는 편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8번 가속 엔진이 나오기 때문에 4번 윈고맨이 또 지난 경주처럼 선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경주입니다. 물론 이 4번 윈고맨은 지난번에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입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에 좀 참고 타 주었다면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경주 부산 4경주입니다. 그래서 8번 가속 엔진이 선행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4번 윈고맨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2번 신세계를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인기순위 1등이었습니다만은 유현명 기수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시대 기수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 최근 두 번의 경주 유현명 기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힘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시대 기수로 이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 2번 신세계 한번 강력하게 노려보고 싶은 말입니다. 예, 저는 상승세 인정할게요. 8번 가속엔진 4전을 뛰면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기록하고 복승률 100%를 자랑하는 말인데 이번에도 역시 선행입니다. 윈고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선행력은 8번 가속엔진이 더 빨라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선행을 안 나선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현명 기수 한 장의 선행으로 한 바퀴 1순하는 그림이네요.
4.5km 감량이라면 더더욱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8번 가속엔진을 인정하고 우리 진박사 위원도 이번 신세계 인기마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14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발빠른 말들이 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변에 노리고 도사리는 말들도 있는 편성이네요. 예, 제가 이 8경주를 승부경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마리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이 훈련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훈련 상태가 좋은데 인기는 6번 스마트 캡틴이 인기를 얻는 편성입니다. 이 승급전을 갖는 말이지만 능력이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 축으로까지 팔릴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고 복귀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승부경주로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인기마와 엮어서 한번 또 멋있게 적중을 하기 위해서 서울 8경주 고심 끝에 승부경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예, 8경주 믿는 충마가 있다라고 우리 진박사 위원이 승부경주를 지정했는데, 자, 현장에서 꼭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2등급 16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예요. 굉장히 빡빡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경주가 맞습니다. 이번 경주 어렵습니다. 2등급 경주인데 제가 이 4번 파워풀라메를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번의 경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경주는 상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대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번에 같이 뛴 말도 나오지만 이 4번 파워풀라메 유현명 기수가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말이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파워풀라메가 이번에는 생각보다 이제 인기도에서는 조금 멀어질 분위기인데, 자, 파워풀라메가 들어오면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는 상승세 발걸음에 1번 각별한을 추천드릴게요. 이 승군전입니다만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은 말이에요. 역시 사전을 뛰면서 이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그 이후에 3연승을 차지한 말인데 2등급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번 각별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건이 좋습니다. 어떠한 전개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각별한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경주는 현장에서 좀 파고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어지러운 경주에서는 당일 현장에서 덜덜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가는 말들보다는 덜덜한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번 각별한과 4번 파워풀라메를 추천드릴게요. 자,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바로 이준동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자, 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냐면 일단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새벽 훈련에서 패턴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걸음이 안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당연히 인기를 모으지요. 자, 그놈들을 좀 빼고 나니까 압축이 되는 거예요. 두 방으로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승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반부에 이 자금을 또 한 번 더 만들어야 돼요. 상한가를 한번 쳐야 됩니다. 안 되는 마필들부터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말들보다 안 되는 말들도 좀 먼저 소개를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에는 이 녹음 멘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메인 승부처에서도 안 되는 말들 먼저 추려내고 우리가 사야 되는 말들 정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주 마지막이에요. 1등급 1800m 14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뭐 지난번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돌아온 현표가 부담 중량 5kg 올라온 56kg의 등짐을 달고 뛰네요. 자, 역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1등급입니다. 여기에 1번 스틸렉티 투 스텝은 이미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2번 고지정보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1등급, 2등급에서 올라오고 1등급에서 조금 회의적이었었습니다만은 우승을 했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지난 경주가 어떤 경주였습니까? 그랑프리 경주였었죠. 그랑프리에서 맥을 추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이번 고지정벌이 일반 경주에 돌아온 1등급 경주 상당히 뭐 그렇게 센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8번 돌아온 연표가 이제 부담 중량이 지난번보다 증가를 했어요.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인데 돌아온 연표도 컨디션은 완벽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고지정벌을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고지정벌. 자, 저는 11번 바세바 파크를 추천드릴게요.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한 말입니다. 뭐 도란 현표와 같은 경주에서 신마신 뒤늦게 유의를 기록한 말인데 적임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송경윤 기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은 말이 11번 바세바 파크고 역시 이 적임 기수인 송경윤 기수 불러다 기승하고 훈련까지 담당을 시켰는데 자, 여전히 좋은 탄력감이기 때문에 자, 저는 11번 바세바 파크를 추천드릴게요. 이 8번 돌아온 현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만 뭐 능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현장에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번 고지정벌과 11번 바세바 파크를 추천드릴게요. 자, 부산 1등급 경주가 끝이 나면 바로 서울 10경주 1등급 2000m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과연 클린업 천왕의 60kg 부담 중량 그리고 치프레드 캔의 59kg의 부담 중량 자, 이 두 마필이 아무래도 최저 배당 형성할 분위기인데 자, 이 두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말들이 어떠한 말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좋은지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자고요. 예, 10경주 분석하기 전에 이준동 의원이 터프인이라는 말을 타봤나요? 조교만 해봤죠. 아, 조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말을 뭐 다른 말하고 다른 점은 없었어요? 크게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네. 속보 때는 이 말 자체가 원래 파인기를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보나 습보를 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34조 마방에서 이 대상경주 막 우승하고 이럴 때도 새벽 훈련 관찰하는 분들이 파인기가 있다고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냥 대가리 왔습니다. 원래 이런 말들이 한두 마리씩 있는데 제가 토요경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모큰조 같은 말이 속보 때 파인기를 보이는데 습보를 때려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뛰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뭐 7번 터프인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습보를 때려주면 아무런 문제 없는 이제 9살의 나이 다 뛴 말인데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살인데 이제 34조에서 26조로 마방을 옮기면서 아직까지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만큼 말이 뛰어줬으면 이제 쉬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7번 터프인이 계속해서 나와서 과거의 명성에 지금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터프인이 이미 진작에 시수말로 갔어야 되는데 거세를 해버려가지고 이도저도 아니라서 지금 계속 경주를 뛰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제가 34조 마방에 그렇죠. 망아지 때부터 있을 때부터 지켜봐왔고 훈련을 해보고 이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말인데 그냥 요즘에 지금도 이 경주에 출전한 것을 보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뭐 상당히 좀 뭐 제가 우승을 차지한 적은 없고 경주 때 타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망아지 때부터 저와 함께 이 성장을 해온 말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좀 짜릿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출전하는 것을 보면. 터프인이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이제 9살입니다. 마지막 힘을 또 불사르고 있는데 터프인 한번 선전을 기대를 합니다. 서울 10경주는 제가 1번 클린업 천하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경주 역시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많은 인기, 이 31조 말 2마리가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랬는데 클린업 조이보다 클린업 천하가 더 좋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클린업 조이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말들이 이제 좀 발주가 안 되면 상당히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데 이번에 1번 클린업 천하는 안쪽 게이트에서 뭐 불리한 조건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부담 중량 60kg이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1번 클린업 천하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1번 클린업 천하.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6번 마이데이입니다. 11월 21일 날 마이데이를 놓고 승부를 제가 봤었죠. 이변 빛의 왕자가 들어오면서 적중에 실패는 했는데 11월 21일 날 이미 저는 변화를 봤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58kg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55.5kg의 부담 중량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근성이 있는 말입니다. 440kg대에 조금은 작은 체형인데 근성이 상당히 기가 막힌 말이고 이번에도 박태준 기수 안장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이준동이 위닝 앤디를 잘라드렸어요. 새벽 훈련에서 이미 몸땡이가 무겁다,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kg가 불어서 나왔습니다. 체중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위닝 앤디를 걷어내고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도 체크할 마필 딱 한 마리 말씀드릴게요. 바로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10번 치플 레드캔입니다. 월요 조교 때 제가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굉장히 불안한데 목요일날 또 나오는 모습 속에서 큰 변화를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체크가 현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아니라면 안 봐야죠. 뭐 최저 배당 형성할 텐데 일단 현장에서 이준동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지난번에 위닝 앤디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경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서울 11경주 2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예, 마지막 경주의 5번 베스트 하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경주 선행 가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2등급 경주 이제 직전 경주를 보면 이 OS 화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점핑 출전을 했던 말에게 졌습니다만은 계속해서 2등급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승부 타임이 됐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5번 베스트 하이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승군전에 나서는 7번 시티헌터를 추천드릴게요. 이 대상 경주에서 전 구간 외측으로 기대면서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온 말인데 지난번에 이제 2위를 기록하고 승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등급이에요. 자, 제가 왜 이 7번 시티헌터를 추천드리냐면 일단 발걸음이 달라요. 정상적인 주행이라면 2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이라고 판단합니다. 부담 중량 4.5kg 빠졌고 지난번에 능력 발휘했던 페로비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승군전인데 2등급에서 뭐 크게 볼 말들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군전이라 할지언정 능력이 되면 봐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경주 저는 7번 시티헌터, 우리 진박사위원은 5번 베스트하이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봐도 경마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진박사위원과 이준동이 그 중심에서 좋은 활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일치하는 말들 조합해서 이 배당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저희도 이미 준비를 잘하고 있고 특히나 경마 관계자들, 마방 관계자들도 칼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승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아는 부분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마방에서도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자, 추위에 강한 기수, 추위에 강한 말, 이런 말들을 잘 분석해서 파악을 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준동이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호 경마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